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어의 기본 뼈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맨 첫 번째 자리에 주어가 있고 두 번째 자리에 이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는 우리가 맨날 외웠다시피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로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알지만 왜 나누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를 왜 두 개로 나누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동사를 두 개로 가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일반 동사, 여기 파란색 애들, 얘네는 무슨 말 하려고 만들었냐면은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하는 얘기를 할 때만 쓰려고 만든 게 요 주어 더하기 일반 동사 구조예요. 그리고 이쪽 빨간색, 여기 비동사 구조는 왜 만들었냐면은 얘랑 다르게 내가 이걸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 이런 상태를 설명할 때 쓰려고 만든 게 이 비동사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I work죠. 내가 일해. 얘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내가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나는 부자야. I am rich예요. 얘는 뭐냐면은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야 라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국어에는 나 일해, 나 부자야, 이거를 같은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어 하나, 일해 동사 하나, 나 주어 하나, 부자야 동사 하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거,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액션이야 이 말을 하는 거고, 나는 부자야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야, 이걸 설명하는 게 이 비동사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쉽냐면은, 오늘부터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주어 더하기 일반 동사, 주어 더하기 비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는 항상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야, 이 말 할 때만 쓰려고 만든 게 요 주어 더하기 액션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단어가 오겠죠. 뭐 일하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달리는 거, 이런 몸을 움직이는 애들이 요 자리에 오겠죠. 그리고 여기 비동사, 그래서 상태 문장이 되겠죠. 얘는 무슨 말 하려고 만드느냐면은 내가 그걸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 이거를 설명하려고 만들어준 문장이 요 비동사 상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영어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의 일반 동사죠. 그래서 얘네는 무슨 말을 하려고 만들었냐면은 내가 직접 내 몸을 움직여서 액션해, 요 말을 하려고 만든 게 여기 액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걸 내가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야, 요것을 설명하려고 만든 게 요 상태 문장이죠. 그래서 비동사 문장은 무조건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액션 문장하고 요 상태 문장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어 그리고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을 할 때만 쓰는 거냐면은 이 work라는 요 행동은
내가 직접 하는 액션이야. 이 말을 하려고 만든 게 요 액션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두 번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요 두 번째 자리는 누구만 올 수가 있냐면은 이 주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한 액션만 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나는 부자야. 얘는 이제 여기 비동사가 들어갔죠. 이런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만들었냐면은 내가 이 부자라는 거를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 요거를 설명할 때 하려고 만든 게 요 비동사 상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주어 옆에 이 옆자리는 누구만 올 수가 있냐면은 주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reach는 왜 세 번째에 있냐면은 주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주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내 옆에 붙이지 않고 한 칸을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애가 요 비동사예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볼 때는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야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둘을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시켜주냐면은 내가 직접 하는 애는 주어 옆에 딱 붙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한 애가 아니면은 주어에서 한 칸을 떼서 이렇게 세 번째 자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 밀어줬다는 얘가 세 번째 자리라는 거를 구분해 주려고 오는 게 요 비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 am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work하고 reach하고 다르다는 게, 자리가 다르다는 게 구분이 안 갔었죠. 근데 이렇게 am이 오니까 어떻게 될게요? work하고 reach하고 자리가 다르구나.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요 am 비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동사 am은 뜻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work하고 reach하고 다르다는 거를 구분해 주려고 온 게 요 비동사 am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두 개를 같이 볼게요. 한국말 나, 그쵸? 나는, 그 다음 얘는 이래, 얘는 부자야. 한국말은 이렇게 두 문장이 구조가 같아요. 주어 하나, 뜻이 있는 동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하는 거하고 부자인 거는 영어에서 봤을 때는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하는 애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내 옆에 딱 붙여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행동은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딱 붙이고 다녀요. 그럼 이제 나는 부자야 문장 한번 볼게요. 한국말에서는 나는 부자야.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영어로 봤을 때는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나는 부자인데 요 부자인 것을 내가 직접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내가 액션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냥 된 상태야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주어 옆자리에는 주어가 직접 몸을 움직이는 얘기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내가 몸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한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어하고 한 칸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일은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해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대신 와서 이렇게 메꿔주는 애가 요 M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에서 봤을 때 요 두 개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나는 이래, 나는 부자야. 얘가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니까 내가 일해.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하고 영어가 구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비동사가 항상 한국 사람한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하고 영어로 말했을 때 구조가 다른 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면은 항상 요 두 번째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한 애들만 올 수가 있는데 요 부자라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한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옆에 붙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칸이 떨어진 빈 칸을 요 M이라는 애가 대시 와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국말이지만 영어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상태 설명이라는 그 표시를 해주는 게 요 M인 거죠. 그래서 이 M은 뜻으로 왔다기보다는 요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요 이대하고 부자야를 구분해주는 역할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 비동사를 자꾸 빼먹는 이유는 마땅히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야, I rich는 생각이 나는데 얘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역할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온 애기 때문에 얘는 뜻으로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문들 보면서 한번 여기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거 요것 좀 이제 없애볼게요. 여기 보면은 나는 먹어 있죠. 나는 먹어. 이 it은 왜 요 자리에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직접 어떻게 써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I eat 주어가 얘를 딱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 한번 볼게요. 나는 배고파. 얘가 있어요. 근데 이 hungry는 왜 여기 I hungry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떨어졌냐면은 배고프다는 거는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니까 소화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상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hungry는 내가 직접 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옆에 딱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칸 멀리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요 M이 와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M이 들어오니까 요 I eat하고 I hungry가 다르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없었을 때는 둘이 다른지 표시가 잘 안 나죠. 근데 얘가 딱 들어오니까 아 hungry하고 eat은 자리가 다르구나. 둘이 다른 애구나.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마셔요. drink예요. 얘는 이 옆자리에 딱 붙이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애기 때문에 내 옆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은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마셔 그럼 내 몸이 마시겠죠. 근데 마시지 마 그럼 어떡할까요? 내 몸이 안 마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먹어 그럼 내 몸이 먹겠죠. 먹지 마 그럼 어떡하게요? 또 내 몸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내 명령이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어 먹지 마가 바로 내 몸한테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셔 마시지 마가 바로 내 몸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애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볼게요. 나 행복한 게 있어요. 얘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주어하고 한 칸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해피는 행복한 거는. 그래서 거기 얘가 떨어지고서 생긴 빈 공간을 이렇게 M이 채워주는 거죠. I하고 drink 사이는 막힌 게 없죠. 바로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명령이 내 몸한테 바로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마셔 그럼 내 몸이 마실 거고 마시지 마 그러면은 내 몸이 안 마시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달라요. 해피가 한 칸이 떨어지면서 요 M이 와서 빈 공간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명령이 요 해피한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행복해져!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 벽이 막혔기 때문에 내 명령이 내 몸한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거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렇게 벽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한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너무 오늘 배고픈 거야. 그래서 야 배고프지 마 이랬어. 그게 내 몸한테 전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벽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번째 비동사로 두 번째 칸이 막혀 있는 애들은 주어하고 이쪽 배고파 행복해 이런 상태한테 내 명령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져 행복하지 마 이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요 상태를 말하는 요 비동사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해요. 내가 말해. 얘는 뭐게?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딱 붙여 있어요. 주어 옆에 딱 붙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내 명령이 내 몸한테 바로 명령이 돼요. 그래서 말해. 그럼 몸이 말을 하겠죠. 근데 말하지 마. 그럼 어떡하고? 입 딱 닫고 말을 안 하겠죠. 그게 요 일반 동사 액션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 두 번째 자리에 막힌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문장 볼게요. 나는 똑똑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됐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내 옆에 딱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똑하다는 스마트는 나하고 한 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빈칸을 누가 채워주냐면은 이 비동사가 대신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똑똑한 상태 사이에는 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똑똑해져!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런다 갑자기 똑똑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 명령이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게 다 뭐냐면은 요 상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라는 거는 내가 명령을 한다고 확확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은 요 두 번째 여기 비동사라는 벽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액션 문장들 보세요. 얘랑 반대로 얘는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벽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둘이 딱 붙어 다녀요. 그래서 내 명령이 내 몸한테 짝짝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 그럼 먹는 거고,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안 먹고. 마셔 그럼 마시고, 마시지 마 그럼 안 마시겠죠. 말하지 마 그럼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하겠죠. 말해 그러면은 바로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주어하고 요 행동 사이에는 벽이 없어서 내 명령이 바로 몸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거 그것 좀 확실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영어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나눠줘야 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다음에 그거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 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 구분이 뭐냐면은 상태는 항상 여기 벽을 하나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게 상태예요. 그럼 이제 한국말 나 공부해, 나는 바빠, 이걸 이제 영어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주어를 찾으세요. 문장에. 그 다음에 동사를 찾으세요. 이렇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렇게 주어 동사를 찾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를 하냐면 내가 찾아 놓은 요 동사, 요 동사가 내가 몸을 직접 움직였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상태라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 벽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명령이 바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벽이 없이 바로 I study 하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아놓은 이 동사 보세요. 바빠. 이 바쁘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까요? 바쁘다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주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쁜 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 갔더니 일이 주어지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지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요 바쁜 게 내가 직접 액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 상황인 건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요 바쁜 애를 반대로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바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럼 갑자기 바쁜 상황이 안 바쁜 상황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뭐가 막혀 있어요? 벽이 막혀 있으니까 내 명령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항상 요 두 번째 요 벽을 항상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벽 역할 해주는 애가 바로 요 비동사 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해서 아니야 바쁘지 마 이 명령이 안 먹히는 애들은 항상 여기 두 번째 벽을 하나 세워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아래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제일 처음에 한국말에서 주어 찾기, 그 다음에 동사 찾기. 그래서 주어, 동사를 써놔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분을 해주냐면은 얘가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 된 건지 그걸 구분을 해주세요. 이 걷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직접 하는 액션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 액션 이렇게 쓰고 끝나야죠. 그래서 다시 보면 얘는 내가 직접 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하고 액션은 둘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말랐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나 쓰고 말랐어는 스키니가 되겠죠. 얘를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랐다는 애는 내가 직접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얘는 명령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살이 너무 찐 거야. 그래서 마르고 싶어. 야 말라! 이런다고 내 몸이 바로 마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벽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칸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중간에 뭐를 꼭 챙겨줘야 돼요? 벽을 꼭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그 벽 역할 하는 애가 요 비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보면 내가 이 스킨이라는 거를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 그래서 얘는 내 명령으로 되는 애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벽이 막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운전해. 요 문장 할게요. 얘는 주어가 나. 동사는 운전해. 그러면 나는 I. 운전해는 drive. 그러면 얘를 이제 구분해 줘야겠죠. drive는 어때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애죠. 그래서 얘는 여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명령이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하는 거야. 이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해. 주어 동사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I 노래하는 거는 sing. 얘는 어떨까요? 내 몸이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명령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만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 아파. 주어는 나, 동사는 아파. 영어로 하면 I sick이 되겠죠. 이 아픈 건 어떨까요? 얘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상태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는 애들은 두 번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프다는 거는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빈칸에 벽이 생기겠죠. 그 벽 역할을 해주는 애가 비동사. 그래서 아픈 것도 항상 비동사를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다시 보면 내가 아픈데 그거는 내가 직접 명령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한 액션이 아닌 거죠. 그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비동사 벽을 챙겨주셔야 돼요. 얘 보면은 오늘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야, 아프지 마. 그랬어. 이렇게 명령이 안 가죠. 그래서 상태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이거 노래하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나 오늘 노래하기 싫어. 노래하지 마. 노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이 바로 전달되지. 입을 딱 닫으면 되지. 노래 그럼 어떻게? 바로 또 노래가 되겠죠, 몸이. 문장 볼게요. 다음은 나는 가난해. 이렇게 찾았어. 그럼 나 가난한 건 poor 이렇게 찾아놨어요. 그럼 얘는 이제 구분을 해줘야지. 가난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런 상태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한 칸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진 공간을 벽이 이렇게 메꿔주겠죠. 그래서 얘는 M이 항상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태야 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게 싫다고 해서 가난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확 바뀌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내 의지대로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pure는 상태일 뿐인 거죠. 나는 운동해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 운동해는 exercise가 되겠죠. 얘는 운동하는 거는 그야말로 내 몸을 직접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직접 하는 애니까 둘이 딱 붙여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 나 운동회는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내가 몸을 직접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옆에 딱 붙여줘야겠죠. 나는 게을러. I 게을러 lazy죠. 얘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들 생각하기에 내가 게으르다고 하죠. 그래서 내 탓이야. 내가 게으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게으른 거 성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내가 하는 건가? 아닌가? 그냥 상황인가? 여기에 항상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반대로 명령을 해보는 거야. 게으르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럼 갑자기 게으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벽이 항상 막혀 있기 때문에 이 lazy는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칸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lazy라는 애는 내가 직접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벽이 항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벽 막혀 있는 애들은 항상 뭐를 챙겨줘야 되냐면은 두 번째 자리에 비동사 벽을 항상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lazy라는 게으르다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내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이렇게 비동사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배불러. I full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분해야겠죠. 배부른 거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동한 게 아니죠.
얘는 그렇게 됐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부른 거는 나하고 한 칸이 떨어지겠죠. 그 한 칸 떨어진 빈칸에 비동사 벽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M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배불러 이 말은 M이 꼭 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full이 되겠죠. 그래서 I am full 하면은 나는 배불러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춤춰. 나는 춤춰. 댄스가 되겠죠. 얘는 그야말로 뭐야? 내 몸을 직접 움직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둘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I dance 하면은 끝나는 거겠죠.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는 달려. 나는 run이에요. 얘도 뭐야? 몸이 직접 바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달려. 요게 I run이 되겠죠.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요게 돼요. 나는 알아. I know가 되겠죠. 이 안다는 거는 내가 직접 행동을 한다는 거게요? 아니면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게요? 이거 너무 헷갈리죠. 왜냐면 이 안다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일반 동사 액션 애들 있죠.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몸을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달리는 애, 춤추는 애들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몸을 움직이는 그 의지는 나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동사 액션 문장 걔네들은 행동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하냐면은 그게 누구 의지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거는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는 없지만 그 의지는 누구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 의지로 직접 하는 애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봤을 때 내가 모른다는 거는 내 의지로 안 한 거야 그냥.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 또 내 의지로 하고 싶으면 어떡하게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그동안 몰랐어. 그게 창피한 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영어가 필요가 없었겠죠. 내 생활에. 그래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내 의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영어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다는 거는 내 의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벽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알아. 이거는 내 의지로 직접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 가볼게요. 두 번째 장. 나는 글써. 주어 동사 찾고. 그러면 여기 동사 찾은 애가 내가 직접 하는 애면은 중간에 벽이 없이 I write 이렇게 쓰면 끝. 나는 키가 커. 나는 키가 커. 이렇게 찾아놓고. 키가 크다는 거는 내가 직접 액션하는 거야.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죠.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얼마나 좋아.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키가 크다는 거는 그냥 그 상태야 라는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명령이 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명령 가면 너무 좋겠죠. 키 커! 그럼 바로 크잖아. 글 써! 그럼 바로 쓰죠. 글 쓰지 마! 그럼 바로 안 쓰지. 왜냐하면 명령이 바로 가니까. 근데 얘는 그런 명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되냐면은 여기 비동사라는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항상 두 번째 뭐를 챙겨줘야 돼요? 요 M 챙겨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얘도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읽어. I read겠죠. 그럼 얘를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야. 얘는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딱 붙어서 다니죠. 그래서 얘는 I read 하고 끝. 내가 직접 액션하는 거야, 이 얘기가 되겠죠. 나는 멍청해. 나는 멍청해. 나는 멍청한 거, 얘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얘는 그냥 내 상태가 그런 상태야. 그래서 얘는 멍청하지 마 이렇게 명령이 안 되죠. 내가 멍청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왜냐하면 여기 벽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항상 벽, M 챙겨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다시 보면은 내가 멍청한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야. 그래서 이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 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나는 예뻐. 나는 예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예뻐져. 그럼 바로 명령이 되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되는 애가 아니죠. 여기 이렇게 벽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하는 액션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항상 두 번째 M 챙겨주시는 거. 그래서 나는 예뻐 하면은 얘는 이제 I am이 꼭 들어오고 beautiful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야 설명하는 게 되겠죠. 나는 요리해. 내가 요리해. 얘는 내가 직접. 그래서 여기 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I cook 하고 끝. 그래서 요리하는 거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가 되겠죠. 나는 뚱뚱해. I fat이 되겠죠. 얘는 내가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찐 게 내가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직접 액션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야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두 번째에 이렇게 벽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살쪘다는 거는 내 의지로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야 라는 상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M으로 막혀 있어요. 나는 젊어요. 나는 젊어요. 0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내 맘대로 명령이 젊어지지 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랑 한 칸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그 떨어진 빈 공간을 비동사가 채워주겠죠. 그래서 내가 젊다는 거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라는 상태 설명이에요. 그런 애들은 항상 두 번째에 M 벽으로 채워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웃어요. 내가 웃어요. laugh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 몸의 직접 움직여서 직접 하는 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웃어요. I laugh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하는 애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슬퍼요. 슬픈 거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슬프다고 해서 슬프지 마 명령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벽이 막혀 있어. 그래서 얘는 나랑 슬픈 거는 둘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나랑 한 칸이 떨어져요. 이런 애들은 항상 그 빈 공간을 M이 대신 채워주겠죠. 그래서 슬프다는 거는 내가 직접 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떨어지죠. 그리고 그 내 슬픈 감정이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요 나하고 상태 사이에 벽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행복해. I happy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슬픈 거랑 마찬가지로 슬프고 안 슬프고 하는 거는 내 의도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벽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다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다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애들은 항상 두 번째에 이렇게 M 벽으로 챙겨주시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수영해요. 나는 수영해요. 얘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직접 움직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몸을 직접 움직여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요 중간에 벽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직접 하니까 둘이는 딱 붙어 있어요. 나는 잘생겼어요. I handsome이에요. 얘는 둘이 붙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기 벽이 없으면 이렇게 명령이 직접 가니까 잘생겨져? 그럼 바로 잘생겨지겠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벽이 막혀 있어요. 내가 하는 직접 하는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하고 떨어지죠. 그 빈 공간을 이렇게 M이 와서 대신 채워줘요. 그래서 I am handsome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생긴 거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상태 설명이에요. 나는 건강해. I healthy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건강하고 싶지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몸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상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자리에 벽처럼 이렇게 비동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는 거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상태 설명입니다. 내가 가요. I go가 되겠죠. 얘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벽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생각해. I think가 되겠죠. 얘도 아까 I know하고 똑같은 애야.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의지는 누구 의지로 하는 거야? 내 의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벽이 없어요. 내가 직접 내 의지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벽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건 내 의지로 직접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벽 생기면 안 돼요. 나는 강해. I strong이에요. 얘도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태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하고 정신력도 약해. 강해져! 명령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두 번째 자리에 M이 필요한 상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항상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비동사로 된 벽을 챙겨주시는 거 이렇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믿어. I believe가 되겠죠. 얘도 요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애요. 밖으로 보이는 내가 몸이 움직이는 행동은 보이지가 않지만 그 의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래서 얘는 중간에 벽으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믿기 싫어? 안 믿죠. 왜냐하면은 내 의지가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중간에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의지로 바로 믿고 안 믿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요. 생각해요. 얘는 밖으로 보이는 액션은 없지만 항상 이런 애들의 의지가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로 직접. 내 의지로 직접. 그래서 얘는 비동사 중간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벌써 1장이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는 무슨 명사, 동사, 형용사, 무슨 뭐 2형식, 3형식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영어를 말할 때는 맨 먼저 주어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단어가 뭐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직접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된 상태라는 건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몸을 직접 움직여서 내 의지로 직접 하는 거야. 이 말이면은 그 다음 단어를 주어 옆에 딱 붙이고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됐어. 이 얘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항상 여기 비동사 am 벽으로 챙겨주시는 거 요것만 하시면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영어를 말할 때는 단어 걱정하지 말고 무슨 형용사, 명사 이런 품사 걱정하지 마시고 이형식, 삼형식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형식, 삼형식, 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액션인지 상태 설명인지만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끝납니다.